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수요일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영상을 제작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영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1년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상담을 해드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간간히 해오다가요. 올해 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 폐렴 때문에 방문 상담을 중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메일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이제 그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한 이래,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상담을 한 그 이래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에서 만점자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아주 축하드릴 일이고요. 저도 기분이 매우 좋고 기쁩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한 학교 한 학년이 제가 오래전 기억으로는 한 학년에 한 400명 정도 열학급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줄었겠죠. 그 정도 인원의 한 학년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만점이 나왔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 특성도 있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수능 만점보다 더 어려운 내신 만점이 나왔습니다. 수능은 출제 범위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학교 내신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가 그때 전화를 상담해 드렸고요. 제가 있는 지역 바로 이 원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발 와서 대면 상담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리겠다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서 전 과목 컨설팅을 이제 해드렸는데요. 이 학생의 특징은 이래요. 굉장히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밝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를 무조건 믿고 따라서 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학교를 못 가는 기간에 지난 부족했던 것을 다 채워 넣고요. 그리고 전 과정 공부하는 방법이 집중력이 요구되는 방법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보고 난 결과를 가지고 이거 왜 틀렸냐, 이 문제는 왜 틀렸나 이랬을 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실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수라고 틀린 거. 그래서 이것만 제거를 하면은요, 누구든지 만점에 근접할 수 있는 내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고3들의 이 동향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고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공부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래서 늦었지만은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교과 과정을 이용한 집중력 있는 공부 방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드려도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닥 좋은 결과를 못 얻겠죠. 물론 공부를 제가 그 네이버 지식에서 뭐 우리 엄마가 나를 감금하는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욕심이 있다면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학생 본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했지만은 저도 만점이 나오리라고는 기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한두 개 틀리겠지. 그래서 전교 1등 한 데는 지장 없다.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이 목표냐?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목표래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1등을 하되 2등하고는 격차가 월등하게 도저히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얻어봐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을 했을 때는 이제 아이들끼리 하잖아요. 그죠? 2개가 틀렸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그 2개가 틀렸다는 것도 결국 채점 결과를 홍수로 맞은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빡빡 우기는 그 정답이 결국 이 아이가 푸는 정답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지난 켜켜이 쌓여있는 악습들을 하나둘 제거를 하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탄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 올해 처음 내신 만점을 받은 학생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방법은 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신이 급하고 미처 채워넣지 못했던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 이 방법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자, 지금 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계산왕 12, 6학년 2학기라는 거죠. 자, 계산왕 1권 1학년 1학기, 바로 여기서부터 6학년 12권까지 책 12권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시행을 해보다 보면 아주 탄탄한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고3인데 무슨 초등학교 수학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삼수생인데 어디 감히 초등학교 수학으로 수작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집중력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이론적으로 부족해서 오답이 나온다는 것은 집중력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 누구든지 쉽게 풀 수 있고 다 맞출 수 있는 이 문제지로
테스트를 하고 훈련을 할 때 아이가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아마 처음에는 이걸 하라 그러면 황당해 하시겠지만은 그 결과를 놓고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황당할 겁니다. 황당할 거예요. 부모님도 황당하실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20년 전, 17, 18년 전 아이들은 이런 걸로 테스트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열린 교육도 받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간혹 많은 아이들이 열린 게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죄송합니다. 그 어느 정도 열렸는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속는 셈 치시고 해보세요. 이거 12권 얼마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단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면, 틀릴 수 있었던 거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면 그 문제 한 문제의 가격은 100만원, 1000만원, 아마 그때 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거 책값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 아이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잘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시고요.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초등학교냐? 이론적으로 몰라서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풀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틀리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랬을 때 우리 아이의 지금 집중력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다.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저에게 메일로 문의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느냐. 현재 상황에 맞게요. 고3이면 고3, 고2면 고2, 고1이면 고1. 아마도 가장 유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중학교 학생들일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이때부터 제대로 잡아나가면요.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의 성적이 좋아집니다. 최소한도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배우면 되지만요.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틀린 유형은 하나 둘씩 사라져서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지려면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안 되고요. 사교육기관에서도 안 됩니다. 이건 부모님만 해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큼은 꼬박꼬박 메모를 하시고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했을 때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들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여기서부터 집중하시고 노트를 해 가시면서 메모를 해 가시면서 시청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초등학교 계산왕은 여기 보시다시피 1권부터
6학년까지 각 학기당 한 권씩 6년 동안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권을 이렇게 넘기면요. 2페이지를 넘기고 3페이지를 넘기고 4페이지에 보시면요. 1학년 제1권의 목차가 이렇게 있고요. 2학기 2권의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2학년 것도 3권의 목차, 4권의 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1권의 목차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2권의 목차도 10개로 되어 있고요. 3권도 역시 4권도 역시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자, 1권의 목차 첫 번째 모으기와 가르기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 한 문제를 뽑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쭉 뽑아주시면 1권에서 10문제가 뽑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쭉 뽑고 하면 4권까지는 40문제가 뽑힐 겁니다. 그래서 각 소단원이라 그러면 요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요. 그래서 10단원에서 1학년에서 10문제 이렇게 뽑는데요. 그래서 보면 6학년쯤 가면은요. 5학년쯤 가면은 이것이 1학년과 달리 14단원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10권도 14권, 그다음에 11권도 14단원 이렇게 단원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각 책마다 10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권부터 쭉 뽑아와서 이렇게 12권에 14단원까지 한다면 우리가 편의상 120개 단원, 실질적으로는 130개가 넘겠죠. 그래서 120개 단원이라고 보시고 각 단원마다 한 문제씩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1권을 보시면 5페이지를 넘기고 1권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넘기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도 넘기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오시면은 차례가 1권의 차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에 모으기와 가르기, 합이 10보다 작은 덧셈 이런 게 쭉 그 소단원이 10개의 단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 문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차례 1에서 페이지를 또 넘기면요. 9페이지 넘기면은 모으기와 가르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걸 설명을 해요. 뭐 볼 거 없이 건너뛰면 돼요. 그래서 자 모으기와 가르기 제1단원에서 다음 페이지 가면 11페이지에 첫 번째 연습에서 자 빈 곳에 알맞는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1단원에서 뽑는 첫 번째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뽑아서 120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고요. 1번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습에서 1번에 해당되는 이거 한 문제 뽑고요. 또 페이지를 넘기면요. 첫 번째 이렇게 30번 있겠죠. 두 번째 연습도 있어요. 이거 넘기고요. 또 두 번째 연습에서 30문제 있고요. 또 첫 번째 연습에 뭐 선을 그어 보세요. 이거는 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나와요. 이건 넘기고 보면은 책을 넘기다 보면 자, 두 번째 단원 합이 10보다 작은 덧셈. 또 여기서 한 문제 뽑는 거예요. 아까 1번 연습에서 한 문제, 2번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뽑는 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긴 다음에 21쪽에서 한 문제를 뽑는 거예요. 복잡하지만은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요 한 문제를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21페이지에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뽑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겨가면요. 두 번째 연습 쭉 넘겨서 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디서 뽑느냐? 이렇게 넘겨가면은 자, 한 자릿수의 LCM 세 번째에서 또 한 문제를 뽑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거 세 번째 단원 첫 번째 연습에서 바로 요 문제를 뽑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집중해서 문제를 제대로 찾아서 풀 수 있냐,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자, 31쪽에서 첫 번째 문제면은, 자, 책 1권에서 이것이 세 번째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넘겨가시다 보면요, 여기서 세 번째,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 네 번째 단원, 네 번째 연습, 이렇게 해서 각 단원마다 쭉 같은 방법으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1학년 거 1권은 목차가 이렇게 돼 있고, 2권은 목차가 이렇게 돼 있고, 3권은 목차가 이렇게 돼 있고, 4권은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한 문제, 이렇게 뽑아서 4권까지는 40문제가 뽑히겠죠.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9권째부터는 14단원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0권도 그렇고요. 11권, 12권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조그만 단원마다 한 문제씩 같은 방법으로 뽑으시면은요, 14문제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다 합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반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의해야 될 것은 제가 꼭 하라는 대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책에다가 문제를 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이래서는 아이가 집중력이 얼마나 있냐를 측정하는데 불과한 쓸데없는 풀이 방법이 애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아이가 집중해서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풀어주는 이 연습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아주 잘 보면 단순한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활용점점이라는,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활용점점, 점정. 용을 그려서 맨 나중에 눈을 그려 넣잖아요. 그래야 용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해주는 게 그 눈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번에 만점을 받은 학생도 아마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에서 필답고사에서 전과목 만점이 나온 건 아마 처음이고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향후에 한두 개 틀리더라도 전교 1등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집중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에서 각 한 단원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를 한 문제씩 뽑아서 1학년에는 10단원이라 그랬죠. 10단원에서 한 문제씩 뽑는다면 10문제게 되겠죠. 예를 들어 책이 전부 다 12권인데 책마다 한 문제씩 뽑는다면 12문제가 되겠고, 그 학년마다 10단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12권이면 120단원이 되겠죠. 거기서 한 문제씩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요,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충분히 주고요. 시간은 분명히 충분히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문제 이상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 푸른 학생은 어머니 보고 채점을 해주세요. 이럴 때요,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책에다가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수학은 절대로 책에다가 문제를 푸는 거, 문제풀이를 적으면 안 됩니다. 별도의 노트에다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답까지 써야 되죠.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점 하나 없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이 책 하나만화예요. 그래서 꼭 노트에다가 답을 적고요. 시간은 충분히 주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그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시간은 약 40분이 정석이에요.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2시간 4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시간 40분이 걸려서 한 문제도 안 틀린다면 일단은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무수히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 책을 한 권 다 끝내면요, 시간은 60분에서 40분대로 좁혀질 것입니다. 이 연산은요, 스피드와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전략해서 빨리 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하는 데는요, 일부러 빨리 풀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연습을 하나 만화가 되는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주고 답을 가지고 오면은 채점을 하는데요. 여기서 단 한 문제로라도 틀렸을 경우에는 즉시 두 번째 문제 있죠. 제일 처음에 1번 문제로 쫙 풀었잖아요. 그 푸른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로 또 120문제 이상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또 틀렸다. 이러면 3번까지 3번 문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문제를 틀렸을 때는 체벌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해서 기를 쓰고 꼼꼼히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명심을 하시고요. 3번까지 진행을 해줄 때 서서히 달라지고 이 책이 끝날 때쯤 되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학이 무척 쉽고 정확도도 높고 빨리 풀고 실력이 무척 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틀렸다, 일단 맞았다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정답하고 아이가 제출한 수치하고 똑같아야지 됩니다. 예를 들면은 120cm를 답지에 문제에서 요구했는데 센티미터를 빼먹고 120이라고 쓴 거는 틀립니다. 단호하게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120만 요구했는데 또 지시 나서 센티미터까지 붙였을 경우도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4분의 2로 분수로 남겨놓은 것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 2분의 4로 남겨놔서 답이 2인데 2분의 4로 남겨놓고 뭐 다 마주 계산하지 뭐 계산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4분의 2를 요구했는데 계산을 더해가지고 2분의 1로 했을 경우도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자리가 틀린 것도 당연히 틀린 거죠. 또한 문제를 빼먹고 푸는 경우, 예를 들어 1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19문제를 풀었을 경우도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세 번째 문제를 푸는 경우도 틀린 것입니다.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고 아이에게 이것을 꼭 주지시켜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을 정확하게 노트에다가 옮겨 적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아마 황당하시리라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이 이걸로 계속할 수는 없죠. 현재 중학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학년에 맞게 컨설팅을 받고 문제를 가지고 전 과목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공부할 때 아이는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기 점수를 받아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아이의 컨설팅을 해주고 또 답변을 해주고 하는 데 대한 제 시간 또 인생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니까 꼭 이 방법으로 아이의 현재 상황을 측정을 해보고요,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다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가 1차 시도를 해서 다 맞추었다 이러면 오늘은 그것을 더 진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틀릴 것입니다. 단 하루에 한 번을 실행을 해서 다 맞추었을 경우에는 그날은 이 연습을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재도전한다는 심정으로 꼭 맞춰야 된다는 심정으로 2번 문제로 실시하고요. 그날도 다 맞았을 경우는 그 다음 날 다시 3번 문제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겠죠. 물론 애들이 멘탈이 많이 붕괴되어 있을수록 하루에 3번씩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멘탈의 붕괴가 심할수록 이 책은 빨리 끝나겠죠. 남들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을 3번씩이나 하니까요. 실력이 좋아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아이들에게 다 맞췄을 경우는 더 이상 그날은 상을 주는 개념으로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틀렸을 때는 벌칙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기분으로 시켜달라. 이렇게 할 때 아이는 서서히 달라지고요. 처음에 너무 많이 틀린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이 책이 끝날 때쯤 되면 정상적으로 1회 시행하는데 60분 이하의 시간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가 커서 나중에 수능 수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수학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간은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무엇을 할까요? 계속 계산의 연속입니다. 그 100분 동안에 에러가 한 개 나오면은 적어도 한 문제 이상 틀리거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점을 맞는데 지장을 초래하겠죠. 자, 2번의 연산의 실수가 나온다면 그만큼 문제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행을 해가지고요, 한참 덧셈 뺄셈에 민감한 학년에서 10개 정도가 틀렸다 그러면요,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에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고3들에 왔을 때는 아주 고질화돼 가지고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쳐요. 꼭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덧셈 뺄셈 사칙 연산에서 틀려 가지고 몇 문제씩 틀린 게 요즘은 아주 대세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로 못 고친다. 막말로 두들고 패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고쳐야 되고 전 과목으로 확산해서 집중력 있는 공부를 시켜줄 때 여러분들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용의 눈에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점을 꼬리에다 찍으면 안 되겠죠. 용이 아니죠. 미꾸라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많이 틀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꾸준히 연습해 주면은요, 적어도 에러는 서서히 사라져서 만점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고등학교 끝에 가서 수능을 보는데 100분 동안 계산하는 중에 현재 이 계산왕을 했을 때 에러가 10개 나온다면 이대로 갔을 때는 수능 볼 때 적어도 10번의 에러는 나온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 말을 명심하시고 잘 시행해서 소정의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규정한 대로 잘 메모하셨다가 그대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빼먹거나 대충 그냥 맞은 걸로 하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또 이렇게 만점자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학생을 수능까지 연계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면은 최소한도 수능에서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요.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서 컨설팅을 해주고 비록 전하지만은요 그렇게 해줘서 수능 만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수능시험 어렵습니다.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지만 현재 이 학생의 마인드나 성취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하였을 때 충분히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 대상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히도 학생, 학부모 다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만점을 도전하는데 진짜 재수 없으면 한 문제 틀렸다 하는 데까지는 이끌어 볼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수능을 보면요. 내년 11월 예정대로라면 내년 11월 중순경에 아주 좋은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그 계산항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아이가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상태를 보시고 이걸 부모님들이 제 여러 가지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굳이 컨설팅을 안 받았거나 같은 효과를 보리라고 저는 장담을 하지만요. 부모님들께서 혹시 또 구체적인 그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은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잘 이용해서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의 꿈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해달라.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 이론이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 유튜브 잘 보시고요. 그대로 해보시고 또 그 길고양이들 간식도 사줄 수 있도록 광고도 좀 자주 봐주시고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